나는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번 후 팀을 만들어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매매 시스템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진짜 효과 있는 한 개의 시스템을 찾을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다. 운용자산 57조 원, 개인자산 9조 원. 폴 튜더 존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자임과 동시에 계좌와 실적이 검증된 트레이더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는 질문에 폴 튜더 존스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잭 슈웨거와 같은 노련하고 집요한 질문자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기법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폴 튜더 존스와 관련된 자료, 영상 등을 싹 다 조사한 후 그것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 폴 튜더 존스와 관련된 영상 중에서 이렇게 총정리된 영상은 찾아보시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베일에 쌓인 그의 투자 기법을 오늘 영상으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투자 기법, 투자의 심오함, 깨달음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전율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폴 튜더 존스가 반드시 지키는 규칙과 관련된 5번의 내용, 귀신 같은 매수 타점과 관련된 7번의 내용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니 5번과 7번의 내용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과 7번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8번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썸네일에서 언급한 진짜 효과 있는 스윙 투자 기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 영상을 제작합니다. 혹자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내용을 보고 있자면 짜릿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부자의 선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투자의 재미를 알아가시고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삶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만들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으며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폴 튜더 존스의 스승이자 전설적 트레이더인 엘리 툴리스의 가르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승님에게 배운 교훈. 나는 운 좋게도 전설적 트레이더 엘리 툴리스에게 처음 투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는 굉장한 트레이더였고 그에게 가장 크게 배운 것을 꼽자면 단연 강철 같은 감정 제어력이라 할 수 있다. 엘리는 큰 손실을 보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방문객을 친절하고 편안하게 응대했다. 엘리는 매매는 경쟁이 심하고 시장에서 엿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무리 자기 컨트롤을 잘한다고 해도 때때로 엄청난 감정적 동요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가 엘리에게 배운 것은 시장은 결국 가기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시장이 조작될 수 있다고 믿는데 착각이라는 것이다. 나도 어느 시장에서든 하루 이틀 또는 한 주 정도는 동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적절한 시기를 틈타서 가격을 위쪽으로 조금 밀어붙였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아마 상승장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견실한 상승장이 아니라면 내가 매수를 멈추는 순간 가격은 아래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 전설적인 트레이더 엘리 툴리스의 두 가지 가르침으로 폴 튜더 존스 역시 전설적 트레이더가 되었는데요. 첫째가 강철 같은 제어력, 둘째가 시장은 결국 가기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듣고서 에이 뭐야 너무 뻔하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이야말로 최고의 수익을 내는 비법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뻔한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뒤에서 폴 튜더 존스는 또다시 강조하는데요. 쭉 들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매매. 이번 이야기는 폴 튜더 존스의 실패 이야기인데요. 그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 한 번의 매매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실수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당시 나는 밴드 하단의 가격이 닿을 때마다 면화를 매수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밴드 하단, 이런 식으로 폴 튜더 존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법,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런 반복되는 말들, 단어들 정리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면화 가격이 신저점을 형성하며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가서는 스톱 주문을 유발하게 하고 다시 반등했다. 나는 시장이 질 나쁘게 움직이며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 판단했다. 나는 우쭐하는 기분으로 계속 매수 주문을 넣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가격은 곤두박질 쳤다. 그 즉시 나의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너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격은 내가 매도한 지 1분도 안 돼 하한가에 다다랐고 나는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모든 물량을 매도할 수 있었다. 3. 의욕 상실. 나는 그 한 번의 매매로 계좌의 60에서 70%를 날렸다. 나는 터프가이처럼 으스댔고 너무 과하게 매매했다. 나는 이후로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다. 나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정말 그때 그만두고 싶었다. 이 실수를 하기 전까지 나의 실적은 좋은 편이었다. 약 3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3배의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물론 3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간중간 상당한 되돌림을 몇 번 겪기도 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그 매매는 정말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최악의 매매였다. 나는 멍청이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걸다니 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냐 이 바보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금 관리와 자제심에 관해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위기에 몰려 트레이더로서 나의 자질을 의심하게 됐지만 결국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돌아가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다. 강한 자제심을 갖고 철저히 업무적으로 매매에 접근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매매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4. 최악의 실패에서 배운 값진 교훈. 나는 하루를 최대한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만약 포지션이 나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즉시 정리해버렸다. 제대로 작동하면 계속 보유했다. 나는 빠르게 그리고 방어적으로 변했다. 문제의 매매에서 나는 내가 그 매매로 벌어들이게 되는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내게 속한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산정했다. 그것은 내가 하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손실을 관리했다. 매매에서 위험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 폴 튜더 존스가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바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산정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매매를 하던 도중에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장 개시 전에 미리 오늘 매매의 비중과 손절 비율 그리고 오늘 손실의 총량을 미리 결정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미리 자신의 매매에 정해진 비중과
정해진 손절 비율, 하루 최대 손실량이 정해져 있으실까요? 만약 없다면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를 위해서 폴 튜더 존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미리 비중과 위험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튼 스쿨의 교수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자를 할 때 자신이 100%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은 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폴 튜더 존스는요,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도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총 계좌의 자산이 얼마인지, 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몇 %의 비중을 가지고 매매할 것이며 오늘 손실 총량은 얼마로 할 건지 미리 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먼저 내가 오늘 손실을 얼마 정도 보면 적당하다. 그것만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 비율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한 번에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침에 계획을 하고 투자를 실행해도요. 투자가 훨씬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것, 심리적으로도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미리 내가 오늘 손실을 볼 규모를 정해두고 투자를 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고 손실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정해진 손실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을 보고 딱 끝내면 오늘 편안하게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폴 튜더 존스의 조언대로 매일 아침 비중과 손실량 꼭 결정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로 분명히 이끌 것입니다. 5.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키는 매매 규칙. 나는 반드시 지키는 매매 규칙이 정해져 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는 규칙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내가 손실 보는 종목에서 추가 매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 신통치 않으면 즉시 매매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반대로 매매가 생각대로 잘 되면 매매의 크기를 늘린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일단 절대적으로 준수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걱정하기 시작하며 불안한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행복하고 편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도하는 것이다. 매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 신선한 새 출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당면한 문제는 자신이 시장과 종목의 방향을 위쪽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항상 시장에 진입하는 포인트를 어제의 종가로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시장에 진입하는 포인트를 어제의 종가로 생각해야 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어떤 기법을 말하는지 지금 딱 듣고 이해하신 분, 캐치하신 분은요, 정말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복선이 바로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일 것인데요. 계속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가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나는 신참 트레이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참들은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묻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는 신참이 종목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별 상관이 없다. 만약 내가 매수한 종목을 말하면 신참은 또 이렇게 묻는다. 얼마에 얼마나 매수했는지 말이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얼마에 얼마나 매수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에 얼마나 매수했는지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다. 또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훌륭한 방어이지 멋진 공격이 아니다. 나는 매일, 자 여러분들 매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공한 투자자들의 하루 루틴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폴 튜더 존스는 매일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내가 가진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가정해 보면 손절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바라건대 시장이 내 쪽으로 움직여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나는 시장에서 나오는 계획을 꺼내들게 된다.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절대 자신이 매우 훌륭한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는 순간이 트레이더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일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는 끝까지 가면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이 업계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악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적인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좌우명은 훌륭하게 방어하자이다. 매매에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자신의 비상한 예지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자신감을 유지하되 과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겁을 내라. 나는 트레이더로 큰 성공을 한 이후로 더 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성공이 얼마나 하루살이와 같은 것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하려면 겁을 잔뜩 먹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내게 큰 타격을 주는 매매는 언제나 내가 좋은 때를 보낸 후에 왔고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7.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귀신 같은 매수 전략. 폴 튜더 존스는 변곡점을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잘 짚어내는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지만 폴 튜더 존스는 아직도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폴 튜더 존스가 언급한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싹 다 모아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변곡점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스윙 트레이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변곡점에서 가장 큰 돈이 형성된다고 믿는다는 의미이며 이 말은 내가 기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기회주의자라는 의미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굉장한 복선이 숨겨져 있는데 눈치채셨을까요? 폴 튜더 존스는 변곡점이라는 건 스윙을 의미하고 가장 큰 수익을 말하며 으뜸가는 기회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추세의 중간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세의 중간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추세의 중간에 뛰어오른다는 것은 매우 넓은 손절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렇게 큰 폭의 손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또한 추세가 형성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보통 억만장자 투자자가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이 문제의 진실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특히나 싫어한다. 그리고 돈을 잃는 것을 절대 싫어한다는 점에서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찾는 것이다. 보상 위험이 엄청나게 왜곡된 기회를 항상 찾으며 그래서 계속 변곡점을 찾는 것이다. 보상 위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투자 기회를 항상 찾아야 한다. 나는 시장이나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견해를 보유한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러 번 틀릴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나는 행복하고 편안한 투자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작은 비중으로 매우 짧게 여러 번 시도한다. 내 생각이 그릇되었다고 판명되거나 내가 내 견해를 바꾸게 될 때까지 시도한다. 엘리 툴리스가 내게 가르친 것 중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있다. 나는 매매할 때 가격에 대한 스톱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스톱도 사용한다. 시장에서 가격의 돌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돈을 잃지 않고 있어도 대부분은 매도한다. 나는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번 후 팀을 만들어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매매 시스템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는 한 개의 시스템을 찾을 수 있었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고 지금도 잘 먹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전제는 시장은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갑작스럽게 가격폭이 확대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가격의 움직임에 돈을 걸게 된다. 가격폭의 확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그 확장의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생각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명한 신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가격폭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걸게 되고 그것이 분명한 신호다라고 자신의 기법을 거의 다 이거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폴 투더 존스의 매수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싹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자는 폴 투더 존스가 대단한 이유를 그가 번 돈의 양보다도 꾸준한 수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매수 기법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거두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안전하게 말이죠. 자, 다음 장의 내용은요. 폴 투더 존스의 기법을 낱낱이 분석하여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익 투자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폴 투더 존스의 투자 기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폴 투더 존스가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능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요 8번의 내용 매수 타점 총정리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폴 투더 존스의 기법을 이해하려면 그가 이야기하는 변곡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가 이야기하는 변곡점은 최소 상승 중에 있는 변곡점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추세 중간에 뛰어드는 걸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변곡점은
사실 주가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많은 변곡점이 있지만 폴 투더 존스가 강조한 변곡점, 즉 매수 타점은 첫 번째로 하락하는 가격이 최초 상승 반전하는 지점, 또는 좁은 박스권을 길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상방 돌파하는 그 최초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인터뷰를 쭉 듣다 보면 그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밴드 하단이라는 단어 역시 자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지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고요. 좁은 박스권 저점 매수 전략, 이것은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설명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한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파동은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을 시작하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하지만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그것을 상승 1파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1파는 큰 의미가 없다. 제2파동은 제1파동의 상승 후 조정이다. 제2파동에서 확인할 것은 제1파동의 저점을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2파동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대개 1파동 반등 이후 제2파동이 횡보하며 조정을 길게 거치는 경우 제3파동에서 대시세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원형 바닥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한다. 다음은 제3파동이다. 우리는 이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 파동 중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파동에서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 제3파동은 제1파동과 제2파동의 모습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제2파동의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2파동의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고점 매수, 돌파 매수, 신고가 매수라고 부르는 상황이 바로 이 지점이다. 보통 제3파동은 강력한 추세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다. 그리고 제3파동의 마무리 지점에 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 추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제3파동에서 우리는 보통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세를 관찰할 수 있다. 급진 갭이나 돌파 갭과 같은 갭상승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폴 투더 존스의 매수 타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승 1파와 상승 3파의 초입에서 폴 투더 존스는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폴 투더 존스는 하락하는 종목 또는 2파 조정이 나오는 2파 조정 하락이 나오는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1파 상승이 발생하면 그 초입을 또는 2파 조정 하락이 나오는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상승 3파가 시작되면 그 초입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폴 투더 존스는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의 기법 중에서 반복되었던 그리고 조금 더 강조되었던 한 단어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애매함을 극복을 해냅니다. 자, 일단 폴 투더 존스의 이야기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당면한 문제는 자신이 시장과 종목의 방향을 위쪽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시장이나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견해를 보유한다. 즉, 폴 튜더 존스는 방향성에 대한 견해로 엘리어트 파동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폴 튜더 존스는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폴 튜더 존스에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예측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측정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측의 수단은 바로 그의 견해였습니다. 폴 튜더 존스가 매크로를 잘 활용하는 투자자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투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또는 금리 인하가 실행되면 매크로적 관점으로 금융 종목이나 공공 서비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거나 금리 인하가 실행되는 시기에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종목이나 공공 서비스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종목의 가격 움직임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각도기를 가져다 대서 추세의 초입을 잡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판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이미 폴 튜더 존스는 이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상승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적 관점으로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곧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종목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최초의 상승 1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일단 한번 진입을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V자 반등으로 그냥 쭉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지점에서 요 초입에서 작은 비중으로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승 1파에서는 이 추세가 정말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까지 조정 하락인 이 파동까지 봐야 되고요. 이 파동에서 다시 상승 3파가 시작이 될 때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확인해가지고 이 저점보다 요 저점이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점에서 일단 들어가는데 확률은요, 요 상승 3파의 시작 초입이죠.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확률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조금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요 지점 상승 1파의 초입에서는 매수 비중을 줄여서 들어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상승 3파라고 상승 3파의 초입이라고 생각되는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보다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3파가 가장 긴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상승의 초입에서 들어가야지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 손절 라인과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절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3파동의 마무리 지점에 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 추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하락일 때 매크로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곧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이런 초입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파동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설명처럼 이 파동은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에서 해보다가 내가 이 종목을 이제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요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 고점을 제대로 돌파하는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손실이 안 나도 그냥 자르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시 꼬꾸라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익절하고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죠. 다시 체크했는데도 이 종목이 매크로적 관점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있으면 곧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런 3파 상승의 초입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트라이를. 이 제대로 된 상승 3파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작은 손실을 보면서 또는 작은 이익을 보면서 그러다가 그러면 계속 조그만한 이익, 조그만한 손실로 요 종목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비중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기법으로 말이죠. 추격 매수 방법은 여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매크로적 관점으로 또는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견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힌트를 말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승 임박의 아마 신호는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실적의 성장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시장의 이슈를 크게 받은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변압기 섹터의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재룡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이 4개의 종목들이 모두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릭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최고 실적이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었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22년도 최고 실적,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대폭적인 실적의 상승이 실현됐다라는 거죠. 22년도에도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23년도에는 더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실적치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굉장히 크게 실적이 증가했고 예상 실적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23년도에는 배가 늘어났어요. 재룡전기는 더 굉장합니다. 22년도에 최고 실적 찍었는데 23년도에 거의 한 3, 4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이런 식으로 폴 투더 존스는 지금 현재 매크로적 관점으로 이 섹터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섹터의 종목들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룡전기의 차트를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계속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최초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최초로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트라이를 해보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일단 매도하고 작은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작게 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견해를 체크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어떤 실적을 보고 리포트를 보면서 계속 내 견해를 체크해보는 거죠. 내 견해를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조금 있다가 더 상승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또 상승 3파 지점의 후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아마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이죠. 요런 지점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실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작게 매수를 실행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 투더 존스가 선호하는 매수 타점의 영역은 요런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 투더 존스가 싫어하는 매수 타점의 영역은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3파의 어떤 막바지 부분 아니면 또는 중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폴 투더 존스가 매수를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하고 들어가도 손절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추세 중간에서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의외로 먹을 게 없다. 이런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따라서 나는 나의 견해가
상승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종목을 초반에 잡으려고 굉장히 나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리고 여러 번 나는 반복한다. 작은 비중으로 반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대목, 추가 매수의 중요한 힌트가 되는 부분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앞에서 폴 튜더 존스는 항상 시장에 진입하는 포인트를 어제의 종가로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종가보다 오늘 가격이, 어제 종가보다 오늘 가격이 높아야지만 나는 추가 매수를 실행한다 또는 진입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제 종가보다 오늘 가격이 낮아진다면 나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매수를 잘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도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 가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나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말은요, 폴 튜더 존스와 비견될 수 있는 국내의 투자자, 최종 상급 투자자, 남석관 투자자님의 기법으로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계속 높아진다.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건 종가의 평균인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캔들이 이평선 위에 위치한다라는 말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폴 튜더 존스가 말하는 항상 시장에 진입하는 포인트, 매수하는 포인트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우상향하고 캔들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나는 추가 매수를 한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석관 투자자님은요, 그의 세 번째 저서인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 내는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폴 튜더 존스의 전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최초 10%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고 그 종목 급등 후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그 이후 5일선, 10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자,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와 국내 최정상급 현역 실전 투자자인 남석관님의 투자 전략을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장대 양봉을 터트린 종목을 살펴봤을 때, 자, 이때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한데 고점에서 터지는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남석관 투자자님도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터트렸을 때 그 종목이 10% 상승하면 무조건 그냥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세의 초반부일 수 있으니까 그때 일단 들어간다라는 거죠.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손익비가 그 자리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폴 튜더 존스도 강조하는데요. 그 장대 양봉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딱 올라타면 그게 추세의 시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장대 양봉이요. 상승의 초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의 초입을 다시 바꿔 말하면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터뜨렸을 때 그때가 추세의 초입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장대 양봉을 터뜨린 종목을 봤어요. 근데 그 이전의 차트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의 1파와 2파는요. 3파를 봐야지 1파, 2파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상승이 나와도 하락 추세에서 당장의 상승이 나와도 그게 상승 1파인지 또는 그냥 하락 추세의 하나의 어떤 하락 추세의 일부분일지 알 수가 없어요. 3파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봤을 때 그 지점을 보면은 요게 1파고 요게 2파였구나. 그럼 이게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는 장대 양봉, 첫 번째 장대 양봉, 그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대 양봉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대 양봉을 터트린 종목을 봤을 때 해당 종목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좋아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 관점으로 방향성이 상승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적 또한 그 견해를 받쳐준다면, 거기에다가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의 초반이라면, 즉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져다 댔을 때 1파 또는 3파의 초입이라면, 또는 2파 조정의 좁은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그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다면, 그때부터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가격을 계획해둔 비중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격 매수한다라는 게 폴 튜더 존스와 남석관 투자자님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고전 기술적 분석 이론을 고려해 본다면 최대한 변곡점 저점 부근에 바짝 붙여서 매수를 하고 저점이 깨지면 매도하는 식으로 손절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절 폭이 넓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폴 튜더 존스는 초보와 숙련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로 이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 리버스페이스 10억 투자, 10억 트레이더, 이분은요, 이것을 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월 1000에서 월 억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종목이 갈 종목인지 안 갈 종목인지 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지 월 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폴 튜더 존스는 그것을 견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의 견해인지 하락의 견해인지, 그게 먼저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 종목이 상승이다라는 견해,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완전한 어떤 100%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폴 튜더 존스는 말했죠. 어느 정도의 확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근거를 계속 찾는다라는 거죠. 최초의 상승 반전 변곡점, 거기에서 계속 작은 비중으로 매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가격의 움직임과 비교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의 중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초반에 들어가는데 짧고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한 후에 생각대로 상승하면 무조건, 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폴 튜더 존스가 꼭 지키는 세 가지. 첫 번째, 물타기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추격 매수한다. 세 번째,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비중을 반드시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해도 일단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니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한 후에 생각대로 상승하면 무조건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거죠. 일단 최초의 매수는 작게 하는데 분할 매수를 되려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남석관 투자자님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매수 후에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절대 물타기 하지 않고요. 최초에 일단은 크게 매도를 해서 분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여섯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손익비 5배 자리를 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실 대비 수익이 5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손실 대비 수익이 5배가 날 때까지 안 팔겠다라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익비 5배라는 의미가 말이죠. 자, 그런데 손익 대비 수익이 5배가 될 때까지 나는 안 판다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방향까지는 확실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일단 의심을 했고 그 상승이 얼마만큼 상승할지는 사실 폴 튜더 존스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피터 린치의 10루타 종목에서도 피터 린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종목을 분산 투자하고
그 중에서 10루타가 나오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이, 그 수익이 지금까지의 손실을 다 만회하기 때문에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피터 린치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10루타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게 보는, 내가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을 최대한 분산으로 투자해 놓고 수익을 길게 가져갔더니 그 중에서 10루타 종목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10루타 수익이 지금까지의 손실을 다 만회해 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 5배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손익비가 5배다라고 하면 폴 투더 존스 같은 투자자는 5배의 수익을 예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5배가 날 때까지 안 팔았던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해석이 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손익비 5배 자리는요, 수익을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손익비를 5배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익비가 5배다라는 건 수익을 크게 하면 되지만 반대로 손실을 굉장히 작게 해도 작은 수익으로 손익비 5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폴 투더 존스는 투자에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남석환 투자자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폴 투더 존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내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폴 투더 존스가 말하는 그 매수 타점을 한번 국내 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최초의 장대 양봉을 뽑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데,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저점, 만약에 해당 종목의 상승의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빠지면 적절하게 분할, 익절 또는 본절컷 사용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검토했을 때 이 종목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상승하는가 싶더니 또 하락하면 여기 요런 자리에서 본절컷 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요런 지점에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자, 요거를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200일 이평선, 요 파란색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200일 이평선 위로 강력하게 올라타면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계속 작은 비중으로 매수 하다가 내 생각대로 주가가 흘러가면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된 비중을 강력하게 태워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타면서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남석환 투자자님은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라고 하면 5일선 또는 10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트라이 하다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비중을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남석환 투자자님도 대부분의 단기 투자로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잘만 매수하면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 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횡보하는 추세에서는 엔간하면 건들지 않지만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상승의 견해를 매크로적 관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거죠.
트라이를 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저점이 일단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폴트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 내에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하고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자신의 견해를 계속 체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평소 대비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일 이평선 위로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200일 이평선 위에서의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이런 것을 확인하고 5일선 탈 때 또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또는 오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속 추격 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승의 초반에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무리 흔든다 한들 요런 자리 5일선 닿을 때 남석관 투자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5일선 닿을 때 그때가 기회다.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5일선을 깨지 않고 버텼다가 다시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이미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점이 높아지는 이 지점, 초입 지점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럼 본절 컷으로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견해를 체크한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대량 거래량,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 다시 트라이를 한다라는 거죠.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계속 추격 매수를 이런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 닿을 때 계속 추격 매수하면서 제대로 된 비중을 실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1선을 깨기는 했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다시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상승의 초입에서 잘 매수하고 이런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잘 매수했다. 상승의 초입, 3파의 초입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11선을 깨더라도 한 2, 3일 정도는 더 참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느냐? 계속 5일선을 타면서 11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도 현재 추세는 죽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상승의 초입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 일단 매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거죠. 자,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밀집되면서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버티면서 이평선이 밀집되다가 정배열로 펼쳐지는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정배열로 펼쳐지는 이 지점에서 5일선이 훼손되지 않을 때 계속 제대로 된 비중을 태워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느냐? 적절하게 손익비를 따져보고 적절하게 익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지점에서 그냥 본절 컷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절 컷을 한다 해도 다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아직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 매크로적 관점이라든가 이 회사의 어떤 재료라든가 뉴스라든가 실적을 검토해 봤을 때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본철 컷으로 마무리를 했어도 다시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 일단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폴트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하고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뽑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일선 닿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일단 1차적으로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5일선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10일선, 음봉이 나왔지만 10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깨지면 매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때는 매도를 해주는데 거래량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흔들기일 수도 있겠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 상승의 견해가 일단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트, 거래량, 지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견해이다. 나의 견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의 초입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5일선과 10일선이 데드크로스 되면서 5일선 아래에 캔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남석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폴튜더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가격이 하락하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점은 절대 매수 타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하다가 지금 현재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다시 이 저점 근처에서 붙여가지고 작은 비중으로 일단 또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지켜보다가 자, 이런 지점에서 잘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상승을 했으니 다시 5일선이 닿을 때 또는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을 때를 매수의 기준으로 잡고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할까요? 안 하죠.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낮아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구간이지 여기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이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영역이 발생했을 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5일선을 탈 때 매수를 이런 식으로 초입에 강력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요럴 때는 이제 매수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중반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초 양봉을 터뜨리고 나서 5일선 닿을 때 매수하고 그 이후에 양봉 터트리는 자리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폴튜더존스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역배열되면서 캔들이 눌리면서 하향 추세를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 커질 때 또는 완전히 이평선에 눌렸을 때 이런 지점에서 적절하게 익절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계속 잔량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아직 팔기에는 좀 애매하고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추세가 죽지 않고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나의 견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자 누가 봐도 이 음봉 캔들은 누가 봐도 위험하죠.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런 대량 거래량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매도 신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 위험 신호를 판단하고 50선 데드크로스가 되면 전량 익절을 해주는 전략 또는 조그만 비중을 또 남기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은 사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견해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나의 견해가 중요하다라고 폴튜더존스나 리버스패스님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또는 하락하겠다. 그런 견해와 감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견해와 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며 폴튜더존스는 평범한 트레이더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몰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의 조언의 값어치를 느끼시면서 앞으로 훌륭한 방어적인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투자하면서 오늘 이야기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위험 없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실패 속에서 자신의 재능, 능력을 의심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고 실수에서 배움을 얻어서 그 실수를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면 전에 비해서 실력과 수익이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나실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삶을 찾으실 수 있도록 꾸준히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